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김주입니다. 전남 동북권 거주 인구는 서북권보다 1.4배가 많습니다. 동북권은 전남 경제 생산 실적의 82%를 담당하며 국세 납부액이 서북권보다 7배 이상 많습니다. 동북권은 서북권에 비해 공공인프라가 크게 부족한데 특히 의료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열악합니다. 때문에 전남권 의대가 동북권에 유치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남도의 의대 행정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의대 설립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로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다는 동북권 지역사회의 치열한 외침에도 아예 귀를 닫아버린 모양새입니다. 이제 동북권 각계에서는 전남권 의대 추천 공모 방침 철회와 함께 순천대 의대 유치 지지 선언이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는데요. 전남권 의대 설립 사업이 어디에서부터 꼬이고 잘못된 것인지, 앞으로 해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박병희 순천대 의대 설립 주인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대희 전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그 과정부터 간략하게 설명 듣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전남권 의대 설립은 주로 이제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두 개의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각 대학들이 독자적으로 추진을 해왔었는데 2020년 5월부터 전라남도가 이 일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대학이 너무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면 전남 몫의 의대를 차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함께 하자. 이것이 원래 같이 했던 취지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대, 목포대, 그리고 전라남도, 순천시, 목포시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고 그때부터 공동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김영록 지사께서 순천대와 목포대가 공동으로 의대를 만들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오셨고 순천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쯤 2023년 말쯤에 전남도지사께서 목포와 순천 두 양쪽에다가 의대 부속병원 세우는 것을 보장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회의론을 펴니까 이 전남도 예산은 규모가 꽤 크니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셨고 그래서 공동의대에 동의를 하고 공동의대 추진을 하되 공동의대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대학이 독자적으로 이 의대 설립, 의대 추진을 하고 또 지원하는 것에 합의를 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금년 3월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전라남도의 경우에 두 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곳으로 정해갖고 오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며칠 상간으로 다시 말씀을 좀 더 구체화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의 그 담화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순천대학교는 국무총리의 담화에서 절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원래 정부가 갖고 있는 새로운 의대 설립 절차 그것을 따르겠다는 얘기이구나 이렇게 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네. 전라남도는 그런 권한을 이 정부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 전남도가 일종의 예선을 치러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전남도가 일방적인 공모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동북권의 반대 여론이 크게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의회 여성 시의원 한 분이 최근에 삭발까지 감행하면서 이렇게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전남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 경청, 무한 인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하시는 것은 마유웨이
하고 싶으신 대로 그냥 진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순천대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 전라남도가 공모를 하면서 무한 인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사실 이 공모에 대해서 참여할 이유를 못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고 의대 신설을 결정하고 증원을 결정하고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행정부의 소관 업무이고 그 중에서도 교육부의 소관 업무입니다. 전라남도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정부이고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광역자치단체는 법으로 규정된 일이 있습니다. 고유사무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가 일부 위임한 일에 대해서 위임사무를 또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정부의 위임사무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걸 위임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순천대학교는 우리가 축구로 하면 월드컵 본선에 그 참여할 지금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에 나중에 교육부의 공모에는 응할 것인데 갑자기 전라남도가 아니 우리 예선을 치러야 돼 지금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예선이라서 그러면 예선전을 치르겠다고 하는 당신들은 혹시 자격이 있느냐? 이 대회를 개최할 자격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자.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좀 우리는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세 군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확인받고자 했지만 확인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회신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립 이 기관인 국가기관인 순천대학교가 예산을 들여서 출장을 가고 하는 일인데 전라남도가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건지 거기다 예산을 써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법적인 근거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불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방금 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전남도의 의대 공모 추진은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교육부에서도 확인을 해준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박 교수님 입장에 동의를 하고요. 보통 우리가 의대를 신설하는 그 절차를 보면 먼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 그 의대 신설과 정원 등을 반영해 줘야 돼요. 보건복지부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의대 정원을 교육부가 보통 5월 말에 정하는 대학 입학 전형 계획에 이걸 설정 반영을 해주는 거죠. 이번에도 5월달 말에 의과대학 그 정원이 여기서 확정된 거거든요. 네네. 그런 다음에 교육부는 그걸 근거로 교육부는 대학 설립 심사 및 인가를 통해서 대학교에 의대를 신설하고요. 그 해당 대학은 그를 통해서 이제 신입생을 모집하고 의과대학을 개교하게 되는 절차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서는 정확하게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즉 그 의대 정원 규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확정을 하고 의대 정원 심사 및 배정은 최종 결정은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엄밀하게 법적 권한이 없어요. 네. 이건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에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아무 권한이 없고요. 대학과 아까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권한이 주 핵심인 거고 네. 그 권한을 뭐 광역에 이임을 해줬다는 권한은 없고, 만일 이것이 이제 전라남도 신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이라는 특별한 법이 만들어져서 했다면 네. 모르지만 우리는 이번 절차 과정은 대통령의 그 임기응변식 발언 속에서 그냥 법도 없이 만들어진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적 권한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자율적 행정행위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영역이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제 입장도 좀 더 교육부가 자기 주도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중앙부처가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는데 장관이 도장을 찍잖아요. 네. 이 과정이라면 좀 더 교육부가 좀 정부 주도적인 의과대학 신설 문제에 좀 다가서야 되는데, 가뜩이나 요즘 의대 정원 놓고 의사협회하고 뭐 갈등이 있으니 네. 이제 골치 아픈 일에는 휘말려 들기 싫다는 거죠. 엄밀하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뭐 법적 권한이 있다는 것은 아이고 그건 잘못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가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는 게 좋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전라남도 갖고 공문 못 받은 거잖아요. 네네. 교육부는 이 공문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법적 권한에 전라남도에 이임한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은 당연히 공문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법적인 내용을 본인이 법에 있는 것처럼 말했다가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장관이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절대 공문으로 확인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지사께서는 일단 대통령과 총리실에서 한 발언을 이제 받들어야 한다,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만약에 도가 한 곳을 정해서 공모에 응해주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전남에는 의과대가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30년 수건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말도 중요했지만 바로 3월 20일 그 다음에 국무총리 담화문이 중요해요. 네. 그죠? 장관들하고 같이 해서 정부 담화문은 공식 공문이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이 담화문 내에 주요 핵심이 있어요. 보면 전남 지역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전제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네. 전남 지역 의과대학 신설 규분을 담화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럼 과연 지금의 사항이 서부나 동부권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공모 절차냐? 제가 보기에는요. 하다못해 도의원들 의견도 제대로 수렴 못하고 그냥 오로지 도지사의 일방적인 주도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좌측 우측에 순천대하고 목포대 총장을 거느리고 도지사의 일방적 추진이라고 보는 거죠. 동부권 지역도 마찬가지고 서부권 지역도 지난 총선 과정 속에서도 녹색정의당이나 다양한 후보들이 너무 도지사의 일방적인 진행이다. 최소한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어떤 것이 공정한 방법인지 어떤 것이 지역 내 전라남도 지역 내에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인지를 다양한 방식을 놓고 논의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도민 의견 수렴 자체도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본다고 보고 만약 전라남도가 진정한다면 서부권, 동부권 다양한 주민들 간담회를 오히려 도지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난번에 뭐 동부 지역에 와서 중소상인들 만나고 가버렸잖아요. 네네. 가는 것이 아니라 동부 지역 주민 대표들 한 100명, 200명 모아놓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는 절차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지사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죠. 그런 네. 식이 오히려 갈등과 분열만 더 초래해버리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남도가 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을 위해서 공고를 냈어요. 네. 지금 공고 방침을 밝혔는데 이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1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전남도가 이 비용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전남도 의회에서 이 행정 절차, 이 예산 집행 절차가 위법성이 있다, 행정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도 이게 예비비에서 쓰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왜 예비비로 쓸까 약간 이제 이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의에서 이걸 이제 지적을 하고 있던데요. 예비비는 원래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행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수해가 발생했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집행할 몫으로 따로 이게 준비를 해두는 거, 그야말로 예비한 건데요. 근데 이거는 도가 이 3월 15일 이후에 계속 이 일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온 일인데 이것을 그동안의 추경 과정이나 이런 데 반영해 가지고 추가 경정이라는 게 원래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우리가 예측을 못했지만 금년에 해보니까 이게 새로운 수요가 생겼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 경쟁, 그야말로 고쳐서 예산 세울 때 이걸 반영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회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몰라도 갑자기 예비비로 쓰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도의회로서는 당연히 이거 꼼수 행정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할 만한 일이라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내에서 예산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니 아예 시도조차 하지도 않고 그냥 예비비로 집행을 하려는 시도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 발표를 했어요. 1,509명이죠. 네. 예. 결과는 2025년 의대 정원에 전남 의대는 결국 반영이 안 됐죠. 전남도가 그렇게 이번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활동을 열심히 해왔었는데 결국에는 의대 정원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2026년도로 의대 정원 반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1년 정도 늦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을 확보하지 않았냐, 시간적 공간을 갖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내용이 25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는 포함 안 돼 있지만 26년도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26년도는 내년 5월까지 결정을 해서 이제 정원이 그다음 들어가는 절차인데요. 그렇게 불구하고 그렇다고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보건복지부에 아까 사전에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의대 정원이나 이 내용들이 이제 그냥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하지만 기존에 비해서 한 5, 6개월 정도 여유는 있거든요. 네.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말한 것처럼 올해 뭐 10월까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대학교는 이렇게 모든 입학 정원이라든가 새로운 차기 연도의 교육 계획은 미리 1년 전부터 이렇게 차분차분 준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몇 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사전에 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 어떤 공정한 발표, 아니 어떤 공정한 선정 과정으로 갈 건지, 평가 지표를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는 거죠. 당장 지금 전라남도의 타임 스케줄처럼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갈 사항은 아니라고 좀 보는 거죠. 네. 이제 5, 6개월 정도의 여력의 시간이 있으니 좀 더 차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남권 지역에 있는 의대 신설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방향과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민주적 절차 방식을 공고히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을 더 적게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 관련인데요. 예. 전남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대 정원 배정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약간 객관적으로 약간 오류가 있다고 해요.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전라남도가 이제 이 일을 추진하면서 약간 그 공모를 할 이유, 그 긴박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정부가 2,000명을 처음에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1,507명 정도만 이번에 증원이 됐으니까 나머지 한 500명 정도는 아직 2,000명 중에서 증원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미 2,000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40개 의과대학에 배정을 이미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에 대학들이 2,000명 배정된 증원 정수 중에서 우리 학교 사정상 이번에 우리가 200명 배정 받았는데 우리 학교 이 실습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년 2025년에는 150만 뽑겠습니다. 50명은 좀 이번에는 안 뽑겠습니다. 한 게 그래서 늘어난 게 아까 1,507명이라는 숫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2,000명 배정은 이미 끝난 상태인데 전라남도는 그걸 잘못 알았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00명 정원이 아직 증원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최근까지. 그러니까 거기 애초에 정부가 밝혔던 대로 2,000명의 의대 정원 배정은 40개 대학에 배정이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단지 완료됐습니다. 뽑는 숫자를 1,509명으로 줄여놓은 거고요. 예,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우리는 이번에 조금 덜 뽑겠습니다. 우리 정원은 200명인데 150명만 금년에 뽑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의대 교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배려한 거겠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순천시가 동북권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전남 동북권 70% 이상이 전남도의 의대 공모 추천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동북권의 반대 정서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의 이제 이런 여론조사는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전남도의 이런 의대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런
밑바닥 정서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어려 행정에 대한 불신 이전에 전라남도의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해서 동북권이 좀 불신했던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저도 전라남도 예산 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공공기관 입주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검토를 하거든요. 시민사회에서. 그런데 그동안 전라남도가 독단적으로 동북권 지역은 잘 살고 있으니까 광양제철하고 여수한단 때문에 당신들 부자니까 여수시나 순천시, 광양시에 거기서 받아와야 될 예산은 터무니없이 깎아버리고 오히려 서부 쪽이나 거기는 가난하니까 지방 뭐 자주도라든가 재정 자주도라든가 여러 가지 빈곤하니까 그쪽에 많이 배정한다는 공견하게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해오고 공공기관 입주도 보더라도 사실상 동북권 지역은 광양에 있는 도립미술관 말고는 전혀 없거든요. 하나도 없고 나머지 40여 개의 모든 기관들은 뭐 탈동북권 지역에 다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예산 배정이라든가 공공기관 입지 선정과 관련돼서 철저하게 동북권을 배제해왔던 이 불신행정, 동북권 배제 행정 때문에 동북권 주민들은 속으로 끓고 안아 있었거든요. 뭐 도의원이나 시의원, 시장 군수들도 다들 좀 기분 나빠했죠. 그런데 결국 이 억가대학 문제 때문에 이게 폭발한 거죠. 그동안에 한 서부권으로 도청이 가고 난 이후에 한 20년 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의대 행정을 놓고 이제 폭발했던 흐름이 있어서 가뜩이나 좀 이런 상황에서 의대의 공모 절차나 이 선정 방식들이 불합리하게 한다면 제가 보기엔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할 거다. 그만큼 갈등에 또 전라남도 행정에 대한 불신의 폭이 동북권 지역은 특히 더 많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상 전라남도도 그동안 국립의대 이 공모 과정을 보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의대, 그다음 뭐 그리고 공공의대, 공동의대죠. 예, 그러다 갑자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단독의대 신청. 그러니까 전라남도도 한번 3, 4개월 단위로 입장들이 오락가락 하면서 지금 이렇게 허둥지둥 가고 있는 측면을 보면 좀 더 꼼꼼하고 체계적이고 누구나 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좀 다시 시작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대 문제, 비단 의대 문제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행정 행위들을 과거부터 이렇게 이루어져 왔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불신으로 쌓여 왔었던 결과가 의대 문제에서 폭발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공동의대에서 통합의대, 이후 공모에 의한 단일의대 이렇게 변화하면서 일관성 없는 이런 추진 방식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소통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협의의 형식을 갖췄지만은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었다는 이런 발언들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순천대 측에서 이제 볼멘 소리를 계속 이렇게 쏟아내시는 것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공동의대를 추진을 하자는 게 작년 말쯤에 결정된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의대, 그다음에 단일의대가 지금 현 시점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가 마치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의 상급기관처럼 언제 모이자, 뭐 또 이번에 단일의대로 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통합의대로 간다. 이런 것들을 충분한 협의 없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순천대학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라남도가 순천대학교의 상급기관이 아니고 전라남도는 별도의 지방정부이고 순천대학교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아니고 명령을 주고받고 하는 기관들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0년의 협약에 의해서 서로 협의해서 이 일을 해왔던 것인데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협약에 따르면 전부 협약 위반인 것이죠. 특히 이 단일의대에서, 공동의대에서 그다음에 공동의대를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하니까 그다음에 간 것이 통합의대입니다. 통합의대 얘기할 때는 통합의대는 형태 자체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를 통합해가지고 의대를 운영하겠다 이런 제안이거든요. 네. 대학을 통합한다는 것은 대학 구성원들한테 협의를 다 구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 대학에 그냥 통보하듯이 하고 바로 그냥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통합의대에 대해도 지금 정부로부터 그 거절을 당했고 그래서 지금 단일의대로 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뭐 회의 날짜를 잡는 것이며 중요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또는 통보하는 방식으로 해와서 그동안 이 일에 대해서 이 순천대학교는 꽤 이 불만이 있었고요. 지금 순천대학교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협약에서 일을 진행을 해왔는데 통합의대 공동의대가 안 되면 각자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달라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전라남도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핑계로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동의대 때는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공동의대가 교육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통합의대로 이제 방향을 선회하면서 그때 대학 통합 이야기가 나온 거죠. 예. 예. 그러면은 대학 통합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질문을 제가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대학 통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지역 사회하고 합의도 있어야 되고 물론 대학 합의가 돼야죠. 그렇죠.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도 있어야겠지만 지역 사회하고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사실상 서부권하고 동부권은 오히려 강주보다 더 멀거든요. 네. 1시간 40분, 50분 거리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이웃사촌도 아니거든요. 모든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뿌리가 완전 다르고요. 오히려 통합한다면 동부권 지역은 순천대학과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가 통합을 해서 동부권역 거점대학으로 단일대학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논의도 안 돼 있는데 거의 2시간 거리에 있는 대학하고 통합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구도 그 동의 못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의과대학을 통합한다면 의과대학의 통합이 아니라 대학의 통합인데 이건 아마 몇십 년 걸려도 될까 말까한 중요한 문제인 거고요. 뭐 그런 상황들을 전라남도가 너무 좀 쉽사리 도지사가 함부로 그냥 말했던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통합 부분에서. 그때마다 뭐 이 방법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식이었고요. 네. 예, 저는 당초에 공동의대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재정학자입니다만은 국가 예산으로 그걸 다 해야 되는 것인데 아마 병원을 하나 짓고 의대를 만들고 이걸 운영하려면 1조 원 정도는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그걸 전라남도에 하나도 주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전남도에 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그걸 양쪽에 2개 다 준다는 것은 제가 그 기재부의 예타나 이런 데 참여하고 있는 위원이기도 한데 제가 위원이라면 당연히 그건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의대도 꽤 이게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통합의대는 정말로 저는 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자리이긴 하지만 저렇게 무소불위로의 권한을 가진 것으로 행동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뭐 이야기 나눠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제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남도가 최근에 공개한 21년도 전남의대 용역 결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공개 이후에 최근 논란이 컸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용역 결과가 의도된 방향으로 왜곡됐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예, 그 용역 보고서가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군데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겨우 공개가 됐고요.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왜곡이 됐습니다. 뭐 일단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라남도의 용역 보고서에서 의하면 의과대학을 만들므로써 생기는 편익이 전남 동부권에 만들면 1,388억이 생긴다. 1년에요. 그다음에 서부권은 1,482억이 생긴다. 그래서 서부권이 좀 더 큰 것으로 나옵니다. 94억 정도 서부권이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전남도의 용역 보고서를 보고 잘못 왜곡된 숫자들을 바로잡고 이렇게 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숫자가 이제 많이 줄어듭니다. 동부권의 경우에는 630억 원입니다. 1년에. 네. 생기는 편익이요. 그다음에 서부권은 521억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뀝니다. 동부권의 편익이 더 큰데 그 크기는 108억입니다. 동부권이 1년에 108억 정도 더 편익이 서부권에 비해서 크게 나온다. 이것이 제대로 계산했을 때의 계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KDI가 정부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하고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요. 제가 한 것은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따라서 한 것이고요. 전라남도는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것을 하긴 했지만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을 제대로 안 따르고 여러 가지 왜곡을 해서 했습니다. 뭐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심지어 목포와 전남대 간의 거리조차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면 바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한 27km 정도 왜곡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용역 분석을 할 때 KDI의 권고안을 이렇게 지침 기준점으로 삼는 이유가 있나요? 예,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부 예산을 들이는 것 중에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재부가 주관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그 사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 이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면 그러면 사업을 할 만하다. 이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KDI 산하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해서 우리가 줄여서 피맥이라고 부르는 그 조직입니다. 피맥에서는 이러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미리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제가 한 것은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도 병원을 나중에 세운다 그러면 어차피 기재부의 예타를 받아야 되는 일이고 네. 그 비용 편익 분석을 거기에 따라야 되니까 정부가 세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계산해 본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비용 편익 분석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단장님께서 이 표를 보시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비용 편익 분석은 이제 비용은 액수가 딱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러면 편익의 크기가 어떻게 다르겠느냐? 동부권에 세우는 경우와 서부권에 세우는 경우에 편익의 크기가 좀 다를 수 있겠죠. 문제는 이제 동부권이 좀 유리한 지표는 전남대병원과의 거리가 이 동부권이 더 멀다는 것이 이쪽의 장점입니다. 멀기 때문에 교통에 관련된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우리 쪽에 병원을 세우면 그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다. 절약할 수 있는 액수가 크다. 이것이 이제 주장하는 바일 텐데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전남도 보고서입니다. 이건 전라남도가 이번에 발표한 그 용역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순천의료원에서 전남대병원까지의 거리가 152.1km라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150.8km 최단 거리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는 큰 오류가 없다고 보이고요. 목포 야구장은 전남도 용역보고서는 168.4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찍어보니까 목포 야구장에서 전남대병원까지 거리는 139k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27km 정도를 왜곡을 해가지고 이 목포가 순천보다 더 멀다. 우리 학연 상식에서 아주 벗어나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거리에 따른 이익마저도 목포 쪽이 더 크다 이렇게 왜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따른 그 액수 차이가 전남도 보고서에서는 두 지역 간 이 거리의 차이에 의한 그 금액이 한 4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요. 제가 다시 한 계산으로 하면 우리 동부권이 34억 정도 더 편익이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 결과가 뒤바뀐 것이죠. 그럼 그 목포 야구장 같은 경우는 거기 목포가 만약에 의대병원을 설립을 한다면 목포 야구장에 들어온다는 그런 가정인가요? 예, 그것도 조금 재미있는데요. 네. 예.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은 순천의료원 자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납득이 되는 거고요. 목포는 갑자기 목포 야구장으로 했습니다. 아마 목포 야구장을 해야지 조금 더 거리가 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면 순천대학교나 목포대학교나 아직 병원 입지를 결정을 안 한 상태니까 그런다 그러면 학교 캠퍼스 안에 병원을 두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산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 한번 따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캠퍼스 내에 두는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순천대학교가 거리에 따른 편익이 122억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아마 이걸 대충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면 동부권이 훨씬 더 유리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목포 야구장과 순천의료원으로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요. 뭐 준비한 질문들이 좀 많아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전남 의대 추천대학 선정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정성적인 평가보다는 정량적인 평가가 먼저 우선시돼야지 않겠냐라는 이제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죠. 이번 21년도 전남도의 전남 의과대학 신설학과 연구 영역의 문제가 이 객관적인 정성평가를 왜곡시켰다는 문제거든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그 대학병원이 들어서 의과대학이나 대학병원이 들어선다면 오로 서비스 권역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 권역. 우리는 가운데에 강주가 있어요. 하순 상급 하순병원, 상급병원이 3개가 있는데 이걸 중간 지역으로 보고요. 네. 그럼 서부와 동부는 없잖아요.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그러면 결국은 이 해당 대학의 의료 서비스 권역의 인구 밀도는 어찌 되는가? 이게 중요한 근거거든요. 그렇죠. 의료 서비스 하면서 이 대학병원이 적자투성이 되어서 10년 만에 문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상급병원과의 아까 접근성, 소요기간 굉장히 중요하죠. 서부권은 40분이면 상급병원 도착하지만 우리는 100분 이상 걸리듯이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로 가야 되고 중증 응급 환자 치료 현황들, 그죠? 그리고 또 중증 외상 환자 전원 현황들. 그리고 고령 인구 현황. 고령 인구도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이렇게 나눠보면 중부권은 강주권이니까 하순병원권이니까 서부와 동부 보면 전남 동부권 지역도 고령 인구가 19만 명이에요. 이거 거의 목포 전체 인구하고 맞먹을 정도 동부 지역도 노령 인구 현황도 많거든요. 그리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라든가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모든 지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속일 수 없는 이런 형태의 정량적 평가로 가야지 정치적 고려라든가 저쪽을 배려하면 좀 낫다라는 정성적 평가를 중심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 21년도 이 과정도 보면 철저하게 정량적 평가로 가서 의과대학이나 대학병원이 설립되면 의료 서비스를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받을 것인지를 놓고 따져야 되는 거고요. 사실상 동부권 순천대학이 의과대학이 들어선다면 목포 지역은 이용 못하죠. 또 목포가 들어서면 동부권에 있는 90만 명 이용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철저하게 자기 권역 단위의 의료 서비스를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인지가 중요한 객관 지표로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순천지역 정치권에서는 전남 단일의대 공모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최근 청막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여수 지역 시민사회도 순천대 의대 유치에 뜻을 하나로 모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침묵했었던 여수시장도 최근 순천대 의대 유치 지지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5일에는 지역 정치권에서도 동부권의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좋죠. 특히 이제 여수시장님, 정기민 시장님이 적극적 지지에 돌아섰고 주철현 의원님도 예전부터 동부권 지역 의과대학은 주장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대학병원이 들어서야 된다는 것도 따로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우선 조건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들어서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이제 동의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일날 전남 동부권 4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공식 지지 선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이어받아서 이 3개의 시뿐만 아니라 동부권 지역에 있는 6개 시군수들이 시장 군수님들 모여서 저는 정례적인 행정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네. 여기는 순천대학교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문제는 더 이상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남 동부권 지역 모든 지역에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고 공동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 행정협의가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또 총장님은 이 4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전라남도 입장이라든가 정부 입장들을 이제 22대 국회 되면 또 교육위원회도 한 분 더 들어가시는 흐름이 되니까 네. 오히려 좀 정례적으로 만나서 정치권의 단일한 협상이 동부 지역 89만 도민들한테 큰 희망을 좀 주는 상황이라고 좀 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전남 의대 신설이 보다 더 공정하고 또 지역사회 전반에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성장 절차들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엄밀하게 전라남도는 돈만 내고요. 만일 네. 공모 꼭 한 개 대학을 자치단체 중심으로 정부가 고육부가 추진해 주더라도 만일 그럼 전라남도는 빠져야 한다고 봅니다.
돈은 내고 전라남도는 빠지고 네. 중립에 있는 물론 시민사회도 이제 나눠져 버렸거든요. 목포 YMCA도 현재 순천 여수와이하고 등 돌리는 상황이 될 정도로 네. 했지만 차라리 언론이나 학회에서 객관적인 사람이 선정 절차라고 하고 전라남도 돈만 내는 거죠. 이 공모 용역 과정에 또 시방설 해가지고 주요한 뭐 무슨 목표 무슨 과정들을 전라남도가 적어주면 그 자체가 또 공정성의 시비가 되는 거거든요. 네. 돈만 내고 빠지고 객관적인 학계라든가 언론 쪽에서 맡아서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네, 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이 일이라는 게 그 정부가 의과대학을 그 신설해 줬던 게 95년이 마지막입니다. 제주대학의 의과대학 신설이 마지막이었고 30년 동안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지금 그 전혀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 예산이 1조 원 이상 들어갈 이런 사업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도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엮여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서부권에 편을 들어왔던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결정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전남으로서 전남 동구권으로서 참 인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원래 이 법으로 결정돼 있는 절차대로 교육부로 넘겨야 되고 전라남도는 이 정도면 양 지역의 갈등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확인했고 의견 수렴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해봤는데 너무 지역 간 양 지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이 도로서는 결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교육부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빨리 넘겨야지 이게 내년도 입학 정원 결정에, 그러니까 내후년도 입학 정원 결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제 덧붙이는 말씀 한마디씩 듣고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0초 정도씩만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뭐 전남 동북권은 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라든가 생활, 관광, 어려권들이 단일한 경제 문화 공동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한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권 지역은 같은 경제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서 이번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문제를 정치권도 이제 합쳤으니까요.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여러 가지 언론, 기업들도 함께 여기에 좀 일치한 의견을 가지고 좀 전라남도라든가 정부가 좀 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강력히 하도록 좀 촉구하는 그런 형태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단장님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전남의과대학을 순천대학에 도와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습니다. 전남대 병원이 우리 순천, 여수, 광양 이쪽 지역에서 이용하기엔 너무 먼 거리에 있습니다. 목포에 비해서 훨씬 더 멀기 때문에 병원이 멀어서 새로운 병원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좀 더 불편한 곳에다가 둬야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지역은 중요한 산업단지, 철강과 화학. 우리는 철강이나 화학은 정말 한시라도 잠깐이라도 멈추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중요 산업입니다. 이 산업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 산업 활동이 영위되도록 하려면 이 지역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없었던 의과대학을 전남에 이제 배려해서 주겠다. 그리고 그걸 누가 차지해야겠는가? 전남 도민, 보다 많은 수의 전남 도민들이 그걸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아니겠는가? 그다음에 저는 정서적인 측면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남 동부 지역이 전라남도 행정에 있어서 서자 취급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이쪽의 불공평, 불이익 이것을 좀 만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만큼은 좀 충분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병희 순천대 의대 설립 추인 단장 그리고 김대희 전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공동대표였습니다. 동북권 지역사회가 순천대 의대 유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물론이고 의료 수요, 지리적 환경, 산업적 여건 그 어떤 요소와 지표를 보더라도 의대 신설은 동북권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전남도의 신뢰를 잃어버린 의대 행정이 동북권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는데요. 동북권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공모철회, 전남도의 공정한 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새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